사통팔달 지하철 시대가 열린다. 바로 부천의 기대인데요. 대장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또 지하철 완공으로 서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부천 지하철 시대 더 깊이 들여다보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대곡 소사선 또 일산 연장 구간이 기존 예정 노선과 함께 내년 1월에 동시 개통한다는 소식이 지난 7월 중순에 나왔는데 이미 1년 넘게 공사 기간이 사실 좀 지연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했던 대곡 소사선 부천 구간 소사역에서 원종역 선개통은 무산될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어떤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왜 준공해놓고 개통을 안 하냐, 예. 또 언제 개통할 거냐 이렇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는 그 한강 하저 터널 공사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네. 다른 하나는 김포공항역의 허브화 때문에 연결 통로를 만들면서 전체 노선의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공이 된 소사역과 원종역 사이는 부분 개통이라도 먼저 개통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원시에서 소사까지 오는 그 철도의 신호체계하고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철도의 신호체계가 좀 다른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그 신호체계를 이렇게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오류를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차량 제작의 납품이 좀 지연이 되고 네. 또 기관사 부족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게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하는 게 물론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많이 늦었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선개통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전체 개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은 이해하지만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들이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퇴근에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특히 대곡 소사선은 이게 환승 연계철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깝게는 원종역에서 대장 홍대선과 연결되고 네. 또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 소사역에서 1호선, 또 대곡역에서 3호선, 김포공항에서 5호선, 7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부 수도권을 비롯해서 사통팔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서해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부 철도길을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통일 시대에 이제 저로서는 이게 원정역에서 신우주를 거쳐 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포르투갈의 이렇게 리스본까지 가는 그런 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이렇게 철도 수송 체계에 매우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곡 소사선과 함께 기대를 모은 것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바로 대장 홍대선입니다. 이것도 한 2030년, 31년 정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긴 한데 예. 원래는 그 대장 홍대선이 원종 홍대선으로 추진이 됐는데 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진이 됐다가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을 해가지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장 홍대선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연장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3자 공고안이 심의 의결되어서 앞으로 진행될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 및 실시 협약 체계를 하고 착공에 이르는 예정인데 한 2025년 1분기면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 홍대선 위에서
많이 서영석 의원께서 애써주셨는데 일단 뭐 첫 삽을 뜨면 기대 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들 기대가 됩니까? 대장 홍대에서는 우선 부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GTX-B, GTX-D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소사 대곡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네. 부천의 교통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예정된 대장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그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교통의 어떤 핵심적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대장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정말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 환경 때문에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또 자족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역과 원정역 사이가 좀 많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 주민들의 보다 더 편리성을 위해서 오정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장 홍대선이 운영이 시작되면 민자 철도사업 최초로 요즘은 요금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용 거리에 따라서 멀리 가면 좀 더 내고 짧게 이용하면 짧게 내는 이용 거리 비례 방식이 도입된다는데 이게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요금을 이용 거리에 비례해서 내는 방식인데 예. 예, 특히 이번 그 대장 홍대선의 사업 방식은 이게 BTO, BTL 방식이라는 민간 투자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특히 요금 체계 자체도 이용거리 비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 수요가 많은 대장 홍대선의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감안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네. 이용자가 짧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